CDC가 학교 내 6피 거리두기 지침을 3피트로 완화했습니다. 뉴욕 주 내 백신 접종 장소 10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급감한 뉴욕주 관광객 수가 다시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침체됐던 관광 산업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이젠 혐오 범죄가 법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용의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이 아이젠 차별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해 인종차별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100일 내로 1억 회분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목표를 58일 만인 오늘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된 $1,400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을 가로채기 위한 다툼이 끝내 총격 사건으로 이어져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보호하려는 정책을 반영한 2개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초, 중, 고교에 적용 중인 6피 거리두기 지침을 3피트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의 대면 수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CDC의 이 같은 지침 조정은 앞으로 미국 내 방역 지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월란스키 CDC 국장이 학교 내 거리두기 지침을 3피트로 수정한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월란스키 CDC 국장은 최근 서로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험한 251개 학군의 감염률 등을 비교한 연구 결과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할 경우 3피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6피 거리 유지 지침은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지침 완화에 따라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학생의 약 70%가 100% 원격 학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가 6피 거리두기를 3피트로 줄일 경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 학교 수는 대폭 늘어납니다. 미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 일정을 취합하는 온라인 업체 베비오의 등교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21개 주에서는 대면 수업이 80%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DC는 감염률에 따라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4가지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가장 위험한 등급인 빨간색 구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학교뿐만 아니라 사무실, 스포츠 경기장 같은 공공장소의 방역 지침도 조정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2m로 통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에 대한 재논의도 예상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는 시점까지 대부분 학교를 다시 열겠다며 등교 재개의 속도를 내며 이달 말까지 모든 교직원이 적어도 백신 접종을 1회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내 백신 접종 장소가 오늘부터 10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 예약, 통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추가 접종 장소는 뉴욕시 한 곳을 포함한 총 10여 곳이며 접종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지난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장소로 추가된 지역은 뉴욕시 브롱스의 베이에덴 시니어 센터, 서포 커뮤니티 칼리지 브렌트우드 캠퍼스, 롱아일랜드의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사우스햄튼 캠퍼스, 뉴욕 주립대 올드 웨스트베리 3곳 등 총 10여 곳입니다. 접종은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 중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MI 엘리지블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예방접종 한라인 833-697-4829를 통해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접종 장소가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뉴욕주 내의 대형 약국 체인인 CVS, 월그린스 및 라이트에이드에서도 모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혼잡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통일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제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 전역 모든 백신 접종 센터를 포함하는 백신 접종 예약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든 백신 접종 센터는 시 정부 관할뿐만 아니라 주정부 관할 접종센터와 각 병원도 포함되며 이외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약국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은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가능한 예약 일정이 생기면 알림 공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시스템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예약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뉴욕의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침체됐던 뉴욕의 관광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관광업 정부 업체인 STR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 시내 호텔 객실 점유율이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인 47%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의 객실 점유율과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 수준이지만 관광업계로서는 희망을 걸만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타임스퀘어 방문객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타임스퀘어 방문객은 하루 11만 5천 명 수준으로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관광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욕 거리는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은 6,660만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2,223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방문객을 3,64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수는 내년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미국 내 다른 주에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4월 1일부터 타주 방문객에게 부과했던 자가격리 의무를 해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던 뉴욕의 호텔들도 재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맨드린 오리엔트 호텔과 에이저 호텔 등 시내 유명 호텔이 조만간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광업계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재개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원의 33% 이내에서 각종 공연을 허용키로 했지만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정원의 100%가 허용되기 전까지는 공연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공연이 재개되는 시점은 올해 가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인종혐오 범죄. 법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용의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맨하탄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23세 예멘 출신 남성 사문 머플리디가 한 중국인 남성의 뒤를 쫓아가 칼로 등을 찔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삼은 인종주모성 범죄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 당시 어떤 인종중호성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얼굴을 보지도 않고 공격했다는 이유를 들어 단순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만약 이 용의자에게 중호범죄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형량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인 12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동안 수백여 건의 인종중호성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인종적 편견 때문이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부분 단순 폭행 사건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아시안 대상의 공격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흑인 또는 유대인 대상의 중호 범죄자들은 사건 현장에 반흑인을 상징하는 목조르기용 올가미 또는 반유대인을 상징하는 독일의 나지 문양 등을 남겨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계의 경우 반아시아를 상징하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중호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조자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에 대한 중호 범죄 혐의 적용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당초 용의자는 자신을 성중독자라고 진술했다며 일종의 충동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비난이 거세지자 인종중호 혐의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시안 인권단체들은 뉴욕시 곳곳에서 발생한 인종중호성 폭언, 폭행 사건 용의자들은 중호 범죄로 기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인종중호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종중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호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자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한국인 4명이 사망한 가운데 하원이 아시안 차별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계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인종차별 실태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인 차별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청문회가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 이틀 만에 열리게 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아시아계 의원들은 아시아계를 겨냥한 차별과 폭력이 위기 국면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아시아 집단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반중국 발언을 지속한 게 이 같은 결과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한국계 영킴 공화당 의원은 어떤 인종 집단의 미국인도 코로나19에 책임이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계 도리스 마츠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용한 외국인 혐오 문구가 수십 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차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계인 그레이스 맥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 측에 당신의 대통령과 당신의 동료들은 원하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나라의 아시아계 미국인들, 우리의 조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겨냥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중단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아시아계 미국인은 적어도 500번 넘게 공격 대상이 됐으며 68%는 언어 폭력을 당했고 신체적인 폭행의 비중도 11%에 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58일째인 오늘 백신 1억 회 접종의 공약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내로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백신 접종 기록을 발표하면서 다음 주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행정부의 새로운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65%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36%는 2차례 접종을 완료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며 모든 미국인이 자기의 몫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인 파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이후 총 1억 1,573만 730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현재 하루 평균 22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속도가 백신 공급량 증가와 맞물려 이달 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애스트라제네카 백신 250만 회분과 150만 회분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백신을 나눠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내부적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에 맞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유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연말쯤 백신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여유분은 700만 회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는 허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지원금 1,400달러가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를 가로채기 위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총기까지 꺼내드는 사단에 이르렀는데요. 일가족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유혈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인디애나주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최근 발생한 일가족 4명 살해 사건 용의자로 25세의 말릭 하프에이커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게는 4건의 살인 및 살인 미수, 무장 강도, 불법 총기 소지, 차량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프에이커는 전 동거녀인 지네트리어스 무어에게 최근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를 절반씩 나눠 갖자고 요구하며 언쟁을 벌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무어의 집을 찾아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어의 집안에 있던 7세 딸 이브 무어와 44세의 어머니 토미카 브라운, 동생, 사촌 등 4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전 동거녀 무어 씨도 총에 맞았으나 이웃집으로 피신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구했습니다. 하프에이커는 범행 후 무어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들고 둘 사이에 낳은 생후 6개월짜리 딸을 차에 태운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한동안 무어와 동거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관계가 나빠져 법원으로부터 무어의 집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은 무어가 450달러만 주겠다고 했지만 상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총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반영한 2개의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어린이와 농장 노동자를 추방하지 않고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2개의 법안이 각각 찬성 228, 반대 197표, 찬성 247, 반대 174표로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체류자도 추방당하지 않고 거주와 취업, 군 복무, 학업 등이 가능하며 결국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 내전이나 자연재해를 당한 국가에서 입국해 헤어진 이민자 가족들을 돕고 임시 체류도 가능하게 됩니다. 약 1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어린 이민자들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미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또 미국에 수십 년간 머물며 일해온 불법 체류자도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2 법안 모두 찬성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구상이 더욱 폭넓게 반영돼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이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이민법 개정에 앞서 국경지대의 보안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국경 보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혹평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이민법 개정안 통과 시 공화당에서는 8명만 찬성한 데다 상원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최종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석 분포상 민주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불가능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예정대로 레스토랑의 실내 수용 인원 규모가 뉴욕시는 50%까지,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전역에서는 75%까지 확대됐습니다.
뉴욕시 식당연합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약 5,000개 이상의 식당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고 14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마지막 5개 옐로존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피트니스는 33%의 수용력으로 재개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5일부터는 카지노, 영화관, 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의 밤 11시 조기 폐쇄 명령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식음료 판매 시설 및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밤 12시 폐쇄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한편 뉴저지는 레스토랑, 체육관, 카지노 등의 수용 규모를 50%까지 확대하고 커네티컷주도 모든 시설에 대한 수용 규모 제한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재외선거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는 제20대 재외선거가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 총 6일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등재된 유권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영주권자라도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과 마찬가지로 국외 부재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선거인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22년 1월 8일까지 할 수 있으며 뉴욕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특히 지난해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공포 및 시행으로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 16일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의 바운팍 농구장에서 13세 아시안 청소년이 다른 남학생 2~3명으로부터 인종차별 폭언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하는 증오범죄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피해 학생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이 있던 학생들도 멍청한 중국이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며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들 학생은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 학생에게 농구공을 던져 머리에 맞추며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날 입은 부상으로 플러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숨지면서 그간 아시아계 여성들을 겨냥해온 차별과 폭력의 실상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까지 희생자들의 신원이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시아계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경제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내몰려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심층 분석 기사에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성차별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깊고 넓게 뿌리내린 탓에 아시아계 여성은 구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점입니다. 전미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여성 포럼 관계자는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아시아계 여성은 서비스 직종의 최전선으로 내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전 아시아계 미국인 관계자는 이번에 희생된 아시아계 여성은 극도로 취약하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서 일해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여성 혐오, 구조적 폭력, 백인 우월주의가 거론되는 와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